여러분, 솔직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무기력하고 왠지 모르게 자신감도 줄어드는 느낌. 이게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셨습니까? 그런데 대한비뇨의학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60대 이상 남성의 무려 68.4%가 이 증상의 진짜 원인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진짜 원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 계십니까? 나이 들면 원기가 빠지는 건 당연한 거야. 어쩔 수 없지. 그리고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정보는 교과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변화를 경험하신 방법들입니다. 특히 후반부에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은 마트에서 3,000원도 안 들이고 구할 수 있는 것들인데도 남성 활력에 놀라운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끊어야 할 습관 5가지. 이걸 모르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먼저 핵심을 짚겠습니다. 우리 몸속에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남성 활력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충분할 때 우리는 힘이 넘치고 기분이 좋고 근육도 유지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30대부터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0대,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남성 847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이 호르몬 수치가 정상 이하인 분들이 전체의 53.7%에 달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환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더 큰 원인은 우리가 매일 하는 습관들입니다. 잘못된 식습관, 수면 부족, 운동 부족,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테스토스테론을 더 빠르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잠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든다고 해서 이것이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리를 안 하면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피로감, 근력 저하, 기억력 감소, 심하면 우울감까지.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한창수 씨, 67세입니다. 3년 전부터 갑자기 몸이 무거워지고 예전만큼 활기차게 가게를 운영하기가 힘들어지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또래 평균의 41.3% 수준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약 없이도 생활 습관만 바꾸면 6개월 안에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고요. 한창수 씨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7개월 뒤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관리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될까요? 남성 활력 호르몬을 지키는 5가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많이 안 듭니다. 집 근처 마트에서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굴입니다.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굴. 여러분 좋아하시죠? 굴에는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아연이 왜 중요하냐고요? 아연은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자물쇠와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연이 없으면 테스토스테론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대한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남성의 61.8%가 아연을 권장량보다 적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활력 저하의 숨은 원인 중 하나입니다. 굴 6개 정도면 하루 아연 권장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굴죽, 굴전, 아니면 그냥 구워 드셔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인삼입니다. 우리 전통 음식이죠.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드시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어른들 말씀이 아닙니다.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서 인삼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건 인삼 두세 편이나 인삼차 한 잔 매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시고 드세요. 전주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오기철 씨, 71세입니다. 밭일은 많이 하시는데 요즘 들어 기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들 내외가 걱정할까봐 말도 못하고 계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다가 인삼을 꾸준히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2달 뒤에는 밭일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손자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건강 관리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다고. 3번째, 아몬드입니다. 견과류 드시고 계십니까? 아몬드에는 비타민 E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테스토스테론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몸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겁니다. 하루에 한 줌, 20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간식으로 드시거나 밥 먹으면서 반찬처럼 드셔도 됩니다. 볶은 아몬드가 가장 좋습니다. 소금 없는 것으로 드세요.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짠 것 피하셔야 하니까요. 4번째, 연어입니다. 우리 어른들 세대에는 생소한 생선이었는데 요즘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죠. 연어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 탄력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비타민 D도 풍부한데 이 비타민 D가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에서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남성은 정상 수치인 남성보다 테스토스테론이 평균 31.2%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어 한 토막을 일주일에 2-3번 구워 드시면 좋습니다. 비린내 싫으신 분은 된장에 재워서 구워 드셔도 맛있습니다. 5번째, 마늘입니다. 우리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마늘이죠.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게다가 마늘에는 남성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옛날부터 마늘이 원기에 좋다고 한 게 괜히 한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매일 작은 마늘 2-3쪽이면 됩니다. 생으로 드시기 힘드신 분은 구워 드셔도 됩니다. 된장찌개에 넣어 드셔도 좋고요. 우리 밥상에 이미 마늘이 들어가 있으니 따로 신경 쓰실 필요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음식 외에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더 있습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짙은 초록빛 채소들이 좋습니다. 이런 채소들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간접적으로 돕습니다. 그리고 달걀도 좋습니다. 달걀 노른자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나쁜 것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적절한 콜레스테롤은 호르몬 생성에 꼭 필요합니다. 하루 2개 정도의 달걀은 건강한 남성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 6잔에서 8잔. 몸이 충분히 수분을 공급받아야 혈액순환이 원활하고 그래야 호르몬이 온몸에 잘 전달됩니다. 간단하지만 많은 분들이 잊고 지내시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굴은 아연을 공급해서 호르몬 생성을 돕고 인삼은 혈액순환과 진세노사이드로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아몬드는 비타민 E로 호르몬을 보호하고 연어는 비타민 D와 오메가3으로 호르몬 생성 환경을 만들고 마늘은 혈관 건강으로 호르몬이 온몸에 잘 전달되도록 합니다. 이 5가지 모두 우리 밥상에 올릴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비싼 보충제 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이 5가지 습관을 계속하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테스토스테론이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반드시 끊어야 할 나쁜 습관 5가지입니다.
첫 번째, 흡연입니다. 담배의 니코틴이 테스토스테론을 분해하는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단순히 폐 건강만 나쁜 게 아닙니다. 남성 호르몬도 직접적으로 파괴합니다. 대한비뇨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하루 1갑 이상 피우시는 남성은 비흡연 남성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22.6% 낮았습니다. 갑자기 끊기 어려우시면 한 개비씩 줄여가세요. 니코틴 패치나 금연 클리닉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 지역 보건소에서 무료로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많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과도한 음주입니다. 술 한두 잔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자주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분해되는 속도를 높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술을 마시면 어렵게 만들어진 활력 호르몬이 더 빨리 없어진다는 겁니다. 인천에서 퇴직 후 지내시는 유병철 씨, 69세입니다. 매일 저녁 막걸리 서너 잔이 낙이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무기력함이 심해지고 잠도 잘 못 자고 아내가 걱정할까봐 혼자 소가리를 하셨다고요. 병원에서 간 수치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같이 검사했더니 둘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음주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2달 뒤 수면이 먼저 좋아졌고 3달 뒤에는 활력이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마누라가 눈이 달라졌다고 했다며 웃으셨습니다. 주 2회 이하, 한 번에 2잔 이하로 줄이시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세 번째, 수면 부족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깊은 수면 중입니다. 특히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에 제대로 주무셔야 합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 연구팀이 건강한 남성들에게 일부러 수면을 5시간으로 줄였더니 단 일주일 만에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5%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 정도입니다. 매일 부족하게 주무신다면 그 영향이 얼마나 클지 생각해 보세요. 매일 7시간 이상, 가능하면 밤 10시 전에 잠자리에 드세요. 늦게까지 TV 보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조금씩 당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시계를 좋아합니다.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운동 부족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줄어들고 근육이 줄어들면 테스토스테론도 줄어듭니다. 이건 악순환입니다. 근육이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공장 역할도 하거든요. 어려운 운동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면 충분합니다. 서울올림픽공원에서 아침마다 빠르게 걸으시는 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분들이 괜히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걷기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평균 13.8%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이게 핵심입니다. 창원에 사시는 조봉국 씨, 73세입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서 운동을 못 하신다고 하셨는데 무릎 관절에 무리가 덜 가는 수중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가까운 수영장 레인에서 물속에서 걷기를 했더니 무릎도 편하고 체력도 돌아왔다고 하십니다. 손자와 공원에서 놀아줄 수 있게 됐다고 이게 제일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불균형한 식습관입니다. 튀김, 기름진 음식, 단 음식, 이런 것들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남성 호르몬이 온몸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합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호르몬도 제대로 일을 합니다. 채소, 통곡물, 생선을 중심으로 드시고 튀김 대신 찜이나 구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 전통 한식이 사실 가장 이상적인 식단입니다. 된장, 청국장, 잡곡밥, 나물 반찬, 이게 가장 좋습니다. 비싼 건강식 사러 다니실 필요 없습니다. 잠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테스토스테론에 대해서, 남성 건강에 대해서 그동안 잘못된 상식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제가 틀린 것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나이 들면 원기가 빠지는 건 당연한 거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최신 의학 연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비뇨의학회가 60대 이상 남성이 300여 명을 3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생활 습관만 바꾼 그룹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28.7% 높게 유지됐습니다. 어떤 특별한 약도 비싼 보충제도 없이 생활 습관만으로요.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관리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오해. 비싼 보충제를 먹어야 한다. 이거 정말 많이들 속으십니다. TV에서 광고하는 걸 보고 몇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제품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이해합니다. 절박하시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영양 보충제는 효과 근거가 불충분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소가 흡수도 훨씬 잘 되고 효과도 더 안정적입니다. 불에든 아연, 연어의 비타민 D, 인삼의 진세노사이드. 이것들이 화려한 보충제 광고보다 훨씬 믿을만합니다. 세 번째 오해. 근력 운동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러다가 걷기조차 힘들어지면 그때 후회하십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줄어들고 근육이 줄면 테스토스테론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헬스장에 가셔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 벽 짚고 팔굽혀펴기 이런 것들만 해도 근육에 자극이 갑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경남 진주에 사시는 박태봉 씨, 68세입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서 운동은 꿈도 못 꾼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루 20번씩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10번도 힘드셨지만 한 달 뒤에는 30번도 거뜬해지셨습니다. 근력이 붙으면서 무릎도 오히려 덜 아프다고 하십니다. 근육이 무릎을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오해. 남성 건강 문제는 부끄러운 거야, 숨겨야 해.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오해입니다. 우리 세대 남성분들은 참 강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야 한다고 배우셨고,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를 숨기고 혼자 버티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릅니다. 일찍 진단받고 관리하면 쉽게 해결될 것들을 방치했다가 나중에 더 어렵게 되는 경우를 진료실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손주들과 오래 함께 하시려면,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으시려면 먼저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병원 가는 것이 약한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겁니다. 다섯 번째 오해. 이미 너무 늦었어. 나는 어쩔 수 없어. 이 말씀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65세든 70세든 75세든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윤형기 씨, 76세입니다. 오랫동안 당뇨와 고혈압을 같이 관리하시면서 몸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 후 식단을 바꾸시고 매일 30분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뒤 검사에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31.4% 올라갔습니다. 76세 윤영기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벌써 너무 늦은 줄만 알았는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이 시작점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수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 뇌에 시상하부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말하면 호르몬 지휘관입니다. 이 지휘관이 명령을 내려야 테스토스테론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지휘관이 가장 활발하게 일하는 시간이 깊은 수면 중입니다. 깊은 수면은 보통 잠들고 90분에서 2시간 사이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밤 10시에 주무시면
자정 무렵에 가장 깊은 수면이 옵니다. 이때 테스토스테론이 집중적으로 분비됩니다. 새벽 1시에 주무시면 새벽 3시에 깊은 수면이 오는데 이 시간은 이미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을 자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자느냐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뉴스 보고 싶으시죠? 가족 단톡방 확인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빛이 뇌를 자극해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억제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어떻게 하면 잠을 더 잘 잘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그리고 침실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우리 몸은 체온이 살짝 낮아질 때 깊은 수면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이제 운동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운동이 테스토스테론에 가장 도움이 될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크게 2가지가 효과가 좋습니다. 첫째는 저항성 운동이라고 하는 근육을 쓰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헬스장 장비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벽 팔굽혀 펴기, 계단 오르기, 이런 것들이 다 근육에 자극을 줍니다. 둘째는 유산소 운동, 즉 걷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천천히 걷는 것보다 빠르게 걷는 것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로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못할 정도의 속도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문재인 씨, 66세입니다. 아, 대통령 아닙니다. 같은 이름이 많으니까요. 이분은 20년 넘게 택시를 운전하시다가 퇴직하셨는데 앉아 계시는 시간이 많다 보니 근육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퇴직 후 매일 오전 7시에 아파트 단지를 빠르게 걸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5분도 힘드셨다고 합니다. 5개월 뒤에는 1시간을 걸어도 거뜬하십니다. 그리고 올봄에 처음으로 손자와 같이 뒷산을 오르셨습니다. 그게 제일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운동의 시작은 항상 아주 작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욕심 부리시면 무릎이 아프거나 몸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5분부터 시작하세요. 그 다음 주에 10분, 그 다음 주에 15분. 이렇게 쌓아가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말씀드렸죠? 이게 올라가면 테스토스테론이 내려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코르티솔을 낮출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호흡입니다. 깊은 심호흡 하나가 스트레스 반응을 억제합니다. 코로 4초 들이쉬고 7초 참고 입으로 8초 내쉬는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이걸 하루 3번, 각 5차례씩 해보시면 실제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즐거운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세요. 친구들과의 대화, 취미 활동, 좋아하는 음악 듣기, 이런 것들이 엔도르핀을 올려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춥니다. 광주에 사시는 손순복 씨 부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남편분이 67세이신데 퇴직 후에 집에만 계시다가 활기를 잃으셨습니다. 아내분이 걱정이 돼서 같이 복지관 색소폰 반에 등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가셨는데 석 달 뒤에는 반에서 제일 열심히 연습하신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음악을 배우면서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아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가보니까 아내보다 남편이 더 먼저 나가서 기다린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건강은 음식과 운동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관계와 즐거움과 삶의 의미, 이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진정한 건강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갱년기입니다. 여성 갱년기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성도 40대 중반 이후부터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실 수 있습니다. 피로감, 무기력함,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소, 기분 변화, 이런 증상들이 남성 갱년기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학적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증상들을 부끄럽거나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그 과정을 잘 이해하고 관리하면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한기훈 씨, 65세입니다. 3년 전부터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쉽게 우울해지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심리적인 문제인가 싶어서 한참을 혼자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런 증상이 호르몬과 관련 있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시고 비뇨의학과를 찾아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남성 갱년기 진단을 받으셨고 생활습관 교정과 함께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분이 됐다고 아내분이 말씀하시더랍니다. 한기훈 씨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몰랐을 때가 더 힘들었어요. 알고 나서 대처하니까 훨씬 나아졌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알게 되셨으니 이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건강을 지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을 올리려다가 오히려 방해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을 아무리 건강한 것들을 드셔도 같이 드시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첫째가 흰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단 음료, 케이크, 사탕 이런 것들이 혈당을 갑자기 올렸다가 급격하게 떨어뜨립니다. 이 과정에서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되고 이 인슐린이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방해합니다. 둘째가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통조림, 인스턴트 라면 이런 음식들에는 방부제와 인공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데 일부 성분이 호르몬 교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는 너무 많은 콩식품입니다. 아, 잠깐. 이건 오해가 없으셔야 합니다. 두부, 된장, 청국장은 우리 건강에 훌륭한 음식입니다. 문제는 과도하게 드실 때입니다. 콩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너무 많이 드시면 남성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한두 번 정도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된장찌개 드시고 두부 반찬 드시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 그럼 하루 일과를 어떻게 구성하면 테스토스테론을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간단하게 하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 일어나서 물 한 잔 드세요. 그리고 햇볕 아래 나가서 20분에서 30분 걷습니다. 이 걷기가 비타민 D도 만들고 테스토스테론 분비도 촉진합니다. 아침 식사는 단백질을 포함하세요. 계란 2개, 두부 1모, 혹은 생선, 아몬드 한 줌을 간식으로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점심은 우리 전통 한식이 가장 좋습니다. 잡곡밥에 나물 반찬, 된장찌개, 그리고 일주일에 2-3번은 굴이나 연어를 식단에 포함시키세요. 오후에 시간이 되시면 10분에서 20분 짧은 낮잠이 좋습니다. 낮잠이 코르티솔을 낮추고 오후에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가벼운 식사로 마무리하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 때문에 수면질이 떨어집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밤 10시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잠자리를 준비하세요. 이 시간표가 거창해 보이시나요? 하지만 사실 우리 전통 농촌 생활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몸을 움직이고 자연식을 먹고 일찍 주무시는 것,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남성 건강 관리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이기봉 씨 70세입니다. 30년 넘게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하셨습니다. 오랜 야간 근무로 수면 리듬이 완전히 깨져 있었습니다. 낮에 주무시고 밤에 깨어 계시는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그 습관이 그대로여서 건강이 빠르게 나빠지셨습니다. 주치의 선생님 조언으로 수면 리듬부터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2달이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낮에 자지 말고 버티고 밤에 일찍 주무시려니 잠이 안 오고,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리듬이 잡히기 시작했고, 이기봉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서 이렇게 잘 잔 적이 없었어요. 몸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작은 변화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을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 남성분들은 평생 가족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자식 교육시키고 집 마련하고 어려운 시절을 온몸으로 버텨내셨습니다. 그 세대의 헌신과 고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 사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작 자신의 건강은 뒷전으로 미루셨습니다. 이제 충분히 하셨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투자하실 때입니다. 건강한 아버지, 건강한 할아버지가 있어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활기차게 지내셔야 손주들과 더 오래, 더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병원비로 걱정 끼치는 것보다 건강하게 함께 있는 것이 가족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아버지나 남편의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녀분들이나 배우자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억지로 병원에 끌고 가시려 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 같은 정보를 함께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경북 포항에 사시는 권영민 씨, 69세입니다. 딸이 이 영상과 비슷한 내용의 자료를 가져와서 같이 보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뭐 이런 걸 보냐 하셨지만 보다 보니 내 이야기가 여기 있네 하셨답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서 검진을 받으셨고 지금은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권영민 씨는 딸한테 고맙다고 덕분에 남은 인생이 달라질 것 같다고 하셨답니다. 가족 사랑이 건강을 만들고 건강이 가족 사랑을 더 오래 이어갑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여러분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궁금증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은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증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느낌이 지속된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세요. 근육이 예전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뱃살은 오히려 늘고 있다면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예전만 못하다는 느낌, 감정 변화가 심하고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의욕이 없는 날이 많다면요. 이런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면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이름은 혈청 테스토스테론 검사입니다. 내과나 비뇨의학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수치가 정상 이하라면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두 번째 질문. 음식만으로 정말 효과가 있나요? 너무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음식과 생활 습관 변화는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주일 만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시면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꾸준히 실천하시면 2개월에서 3개월 뒤부터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십니다. 6개월이면 수치상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게 빠른 게 아니라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수치가 10년, 20년에 걸쳐 서서히 떨어진 겁니다. 그걸 이 3개월 만에 회복 궤도에 올린다면 사실 놀라운 일 아닌가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다가 멈추면 다시 원점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목표를 세우시기보다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세 번째 질문. 지금 당뇨나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 음식 조심해야 하는 게 있나요? 이것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신 후 식단을 바꾸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음식들 중에서 인삼은 혈압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늘도 혈액 희석 효과가 있어서
혈액 응고 방지제를 드시는 분들은 양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연어 같은 생선은 대부분 안전하지만 신장 기능이 나쁘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건강 관리는 좋은 정보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 질문. 아내한테 이 영상 내용을 말하기 부끄러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부가 함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오늘 영상을 부부가 같이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남성 건강에 대한 주제를 직접적으로 꺼내기 어려우시면 굴 먹어야겠다, 인삼차 마셔야겠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행동이 말보다 먼저 변해도 됩니다. 광양에 사시는 방수연 씨, 72세입니다. 아내와 함께 이런 건강 영상을 보시다가 자연스럽게 식단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는 주말마다 아내와 같이 시장에 가셔서 굴도 사고 견과류도 사고 좋은 식재료를 고르는 게 부부의 즐거운 일상이 됐다고 하십니다. 함께 하니까 더 지속하기도 쉽다고요. 건강 관리를 함께하면 부부 사이도 더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또 다른 선물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 돈이 별로 없는데 비싼 음식을 사 먹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5가지 음식은 사실 우리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굴은 제철에는 한 봉지에 5,000원도 안 합니다. 통조림 굴도 좋습니다. 인삼은 건삼 한 봉지가 한 달을 쓸 수 있습니다. 아몬드는 마트 자체 브랜드 제품이면 한 달치가 10,000원 수준입니다. 연어는 냉동 연어를 사시면 훨씬 저렴합니다. 마늘은 우리 음식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비싼 건강보조식품 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밥상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운동하는데 돈 들 것 없습니다. 집 앞 골목을 걷는 것, 집에서 의자 잡고 하는 운동.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건강은 돈 많은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이 있으면 누구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를 보세요. 비싼 보충제 드신 것도 아니고 헬스장 다니신 것도 아닌데 건강하게 오래 사신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의 비결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제철 음식, 몸을 움직이는 일상,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삶.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지혜를 다시 살려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 관리입니다. 자, 이제 실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보너스 팁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음식과 습관보다 더 간단한 것들입니다. 첫째, 햇볕 쬐기입니다. 매일 아침 20분에서 30분 햇볕 아래 걸어보세요. 비타민 D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 D가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돈 한 푼 안 듭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자료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야외 활동을 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17.4% 높았습니다. 아침 산책 하나로 이 차이가 납니다. 둘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올라가면 테스토스테론이 억제됩니다. 이 두 호르몬은 시소 관계입니다.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갑니다. 우리 세대는 일평생 참고 버티며 사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가족 위해서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심호흡, 명상, 좋아하는 취미 활동. 어느 것이든 자신을 위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셋째, 전문의 정기 검진입니다. 증상이 심하다 싶으시면 비뇨의학과나 내과에서 호르몬 수치를 검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 하나로 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치가 너무 낮으면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강명진 씨, 64세입니다. 증상이 있으셨지만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2년을 그냥 지내셨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병원 한번 가봐라 했을 때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체면이 있으시니까요. 그런데 결국 아내 손에 이끌려 병원에 가셨더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상당히 낮은 상태였습니다. 치료 시작하고 4개월 뒤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 하고요. 강명진 씨가 웃으시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쉬운 걸 왜 그렇게 오래 버텼나 싶어요. 여러분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남성 건강 관리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혈압 관리하고 혈당 관리하듯 호르몬도 관리해야 할 소중한 건강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굴도 먹어야 하고, 인삼차도 마셔야 하고, 아몬드도 챙겨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고, 잠도 일찍 자야 하고, 이것들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생각하시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뒤 딱 한 가지만 선택하세요.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 하나만요. 아몬드 한 줌 챙기는 것이 제일 쉬우시다면 그것부터, 매일 아침 20분 걷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으시다면 그것부터, 저녁에 스마트폰을 30분만 더 일찍 내려놓는 것이 가능하시다면 그것부터, 그 하나가 자리 잡으면 그 다음 하나를 추가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쌓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생활 전체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충남 아산에 사시는 최진국 씨, 74세입니다. 딱 한 가지, 취침 시간만 2시간 앞당기셨습니다. 11시에 주무시던 것을 9시에 주무시기로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잠이 안 와서 힘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수면의 질이 달라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2달 뒤에는 낮 동안의 활력이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딱 한 가지만 바꾸셨는데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딱 한 가지를 시작해 보세요. 우리 함께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테스토스테론, 남성 활력 호르몬은 60대 이후 자연스럽게 줄어들지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먹어야 할 5가지 음식. 첫째, 굴, 아연으로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를 공급합니다. 둘째, 인삼. 우리 전통 음식이 혈액순환과 호르몬 분비를 동시에 돕습니다. 셋째, 아몬드. 비타민 E가 만들어진 호르몬을 보호합니다. 넷째, 연어. 비타민 D와 오메가3이 호르몬 생성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다섯째, 마늘. 혈관을 건강하게 해서 호르몬이 온몸에 잘 전달됩니다. 반드시 끊어야 할 5가지. 첫째, 흡연. 호르몬을 직접적으로 파괴합니다. 둘째, 과도한 음주. 어렵게 만들어진 호르몬을 빠르게 없앱니다. 셋째, 수면 부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시간을 빼앗습니다. 넷째, 운동 부족. 호르몬의 공장인 근육이 줄어듭니다. 다섯째, 불균형한 식습관. 혈관을 망가뜨려서 호르몬 전달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기억하세요. 매일 아침 햇볕 30분,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필요하면 전문의 검진. 지금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고르신다면 저는 이것을 추천드립니다. 굴 한 번 드시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시작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아침에 20분만 더 걸어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바꾸다 보면 우리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관리가 있다면 몇 살이든 활력 있는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더 좋은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에 요즘 어떤 건강 변화를 느끼고 계신지 또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손주들 옆에서 오래오래 활력 있게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